안녕하세요. HLB 뉴스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흥미롭고 의미 있는 부분들만 찝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가 의심했지만 HLB 글로벌 간 항암 치료제 극적 성공 눈앞. 우리가 라이브에서 2019년 에스모 때 뉴스 기사를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이번에도 성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했습니다. 역사는 반복되는 것 같아 재밌네요. 여기 보면 전통 바이오 기업도 못한 글로벌 최종 임상 성공이라는 표현이 등장을 합니다. 2019년 에스모 때 글로벌 임상 성공, 그리고 한동안 M&A, 다시 2022년으로 와서 아스코 글로벌 임상 성공, 이런 키워드로 진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성과로 M&A 기업이라는 편견을 극복했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2019년에 HLB가 초급등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 기업들도 함께 좋은 분위기를 타고 시세가 났던 적이 있는데요. 그래서 K바이오 대세전환 신호탄 되나,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HLB가 스타트를 끊고 제약 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자극되면서 다른 제약 바이오들도 덩달아 함께 수혜를 봤던 기억이 있죠. 관심이 없던 투자자들도 갑자기 시장에 돈이 제약 바이오로 쏠려 들어가는 것을 보면 생각이 바뀔 수가 있잖아요. 제약 바이오가 이제 먹히나 보다. 지금은 제약 바이오가 먹히는 시장이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전환되면서 시장의 돈이 다시 제약 바이오로 쏠려올 수 있습니다. 물론 현재 시장 자체는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미국 금리 인상부터 시작해서 악재가 산적해 있는데요. 과연 어떻게 될지 궁금합니다. 그런 시장 상황을 극명하게 보여주듯이 HLB가 상승했던 날 정말 대부분 종목들은 파란불이 떴었거든요. 시장 지수가 무너졌었잖아요. HLB 혼자 빨간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HLB가 다시 전환을 가져올 수 있을지, 아니면은 하락하는 시장 지수의 추세가 이어질 것인지, 그런 것들도 궁금하죠. 이 성과는 2009년 리보세라닙에 HLB가 최초로 투자를 단행한 이후에 약 13년 만에 이룬 쾌거라고 합니다. 보통 신약 개발이 10년 정도 걸리잖아요. 대략 그 정도 걸린 시간대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에 HLB가 급격히 상승한 결과 시가총액도 변동이 있었습니다. 코스닥 순위 변동을 보면 일주일간의 변화거든요. 5월 6일에서 5월 13일로 넘어가면서 급격하게 바뀌었는데, HLB는 일주일 전만 해도 7위에 있었습니다. 그랬던 HLB가 일주일 만에 4위로 껑충 올라왔죠. 여기 시가총액 보면은 4조 5천억 원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3조 원대였는데 순식간에 시가총액이 1조 원 넘게 증가를 했죠.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 펄어비스, 카카오 게임즈를 제꼈습니다. 두 종목은 게임주고 한 종목은 제약바이오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위를 보니까 여기서부터는 조금 격차가 있죠. 한 2배 정도 시가총액이 차이가 나는데,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시가총액이 8조 원대입니다. HLB는 현재 4조 원대고요. 밑에 있다가 올라오는 거는 진짜 순식간이네요. 2019년에는 위암 치료제였다면 2022년에는 간암 치료제가 부각이 되고 있는데, 어떤 시장인가 보면은 환자 평균 생존율이 35%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3세대 면역항암제가 최근에 이제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노벨상도 받았던 면역항암제인데 환자 반응률이 100%가 아닙니다. 20% 수준에 불과하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100명 중 20명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면역항암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면역항암제가 먹힌다면 정말 땡큐인데 효과가 좋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런 로또에 당첨될 확률이 20%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먹히는 환자들한테는 정말 다행이지만 먹히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다른 치료 수단이 함께 병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국적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병용 임상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면역항암제랑 병용 임상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간암 치료제가 항서제약의 캄렐리주맙과의 병용 임상이기 때문입니다. 단독 임상은 아닙니다. 2019년 에스모 때 부각되었던 글로벌 위암 임상은 리보세라닙 단독 임상이었는데, 2022년 올해 부각되고 있는 아스코의 간암 치료제는 면역항암제인 캄렐리주맙과 표적항암제인 리보세라닙의 병용요법에 대한 임상시험입니다. 이 점이 조금 다르다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상장과 동시에 굉장히 대세 상승을 일으켰었던 박셀바이오의 경우에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해익과 병용 치료였었죠.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조금 있긴 하지만 주식시장은 명분이죠. 정말 구체적인 사실보다는 기대감을 증폭시킬 수 있는 명분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보입니다. 자, 그래서 면역항암제는 환자 반응률이 20% 정도밖에 안 되고, 그래서 병용 임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병용요법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항암 효과도 있고 부작용도 낮아야 한다. 왜냐하면 약을 2개 같이 쓰는 거니까요.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가치가 부각이 된다는 논리죠. 면역항암제 얘기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라 뒤에 리보세라닙의 가치를 부각시키기 위해서 깔아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효과가 있고 부작용은 낮고, 그래서 병용성도 탁월한 최적의 병용 파트너라는 얘기다. 이렇게 결론이 나오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리보세라닙의 작용 기전이라던가 효능과 부작용은 그동안 많이 공부했으니까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HLB는 모멘텀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 모멘텀을 잘 살려갈 수 있을지 주식시장 참여자들 그리고 HLB 주주님들의 관심이 상당히 쏠려 있는데요. 고점 당시 HLB 시가총액이 8조 원에 육박했었다고 합니다. 8조 원이라고 한다면 여기 LNF,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도 되겠네요. 그런데 지금은 시가총액이 고점 대비 반토막 조금 더 나서 4조 원대입니다. 기사 말미에는 한 증권사 관계자의 인터뷰도 있는데 간암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남겼습니다. 다른 암에 비해 시장이 넓다. 그리고 처음 쓰는 1차 치료제이기 때문에 성공한다면 굉장히 괜찮다는 거죠. 1차에서 2차, 3차 넘어갈수록 시장은 더 작아지겠죠. 1차는 처음 쓰기 때문에 일단 약물 치료로 넘어온 환자들에게는 가장 첫 번째로 사용해 볼 수 있는 옵션이 된다는 거죠. 아무래도 2차, 3차에 사용하는 것보다 더 시장이 클 겁니다. 그리고 모든 암들 중에서도 비중이 그래도 꽤 크다 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파마라는 것은 아무래도 항서제약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병용까지 가능해진 빅파마 제품, 그러니까 항서제약의 캄레리주막과의 병용까지 가능해진 항암치료제를 HLB가 생산한다면 기업 밸류 자체가 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흥미있고 의미있다고 생각되는 기사의 부분들을 같이 살펴봤는데요. 세 줄 요약입니다. HLB가 최근에 급등하면서 시가총액 4위로 올라왔습니다. HLB는 리보세라닙에 2009년 최초 투자를 했고요. 13년이 걸렸습니다. 현재까지. 면역항암제는 환자 반응률이 20%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병용요법을 모색하고 있다라고 하죠.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